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주 월, 화, 수에 가게 될 수련회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이런 수련활동 안내사항 유인물을 받았을 겁니다. 총 8페이지고요. 4장입니다. 받은 걸 순서대로 이제 페이지 순서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지키고 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안전 영상을 먼저 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해요. 차량 안전 수칙. 즐거운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차량 안전 수칙. 신나는 현장 체험 학습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큰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차량 안전 수칙.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안전띠 착용. 차에 올라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안전띠를 착용해야겠죠?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띠 착용.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실천해야겠죠? 운행 중에 자리 이동하지 않기. 운행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동하면 급정지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운행 중에는 절대 안전띠를 풀지 않도록 모두 약속. 열리는 창문 이용 주의사항. 열리는 창문에 손을 내밀거나 장난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또한 쓰레기를 버리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시야 확보에 어려움으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소화기 위치 확인. 인솔자는 버스에 승차하면 소화기 위치를 알려주시고 학생들에게 전달해주세요. 보통 소화기는 운전석 뒤와 맨 뒷자리 뒷면에 각각 한 대씩 비치됩니다. 소화기 사용법. 첫째, 소화기 손잡이 옆면에 꽂아있는 안전핀을 뽑아요. 둘째, 노즐을 잡고 불 있는 곳으로 입구를 향해요. 셋째, 손잡이를 움켜쥐고 불 있는 곳을 향해 분말을 골고루 뿌려 불을 진압해요. 상황이 발생하면 남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화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곧바로 대응해주세요.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확인. 상황이 발생하면 출입문을 이용하여 탈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에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탈출해주세요. 버스에서 비상탈출용 망치는 모두 4개가 비치되어 있고 보통은 차량 양옆 창틀에 각각 2개씩 비치되어 있어요. 비상탈출용 망치 사용 요령. 첫째, 망치 끝 뾰족한 부분으로 양쪽 끝 모서리에서 10cm 떨어진 곳을 공략하여 내려쳐주세요. 둘째, 유리면과 망치의 뾰족한 끝부분이 직각이 되도록 내려쳐주세요. 셋째, 타격할 지점을 집중적으로 세게 내려쳐야 해요. 넷째, 남은 유리 조각을 최대한 제거한 후 탈출해주세요. 고속버스의 유리창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상당히 견고한 만큼 쉽게 깨지지 않아요. 상황이 발생하면 앞선 요령에 따라 망설임 없이 실천하세요. 휴게소 이용 안전교육. 첫째, 차에서 내리기 전 차량 출발 시간과 차량 위치 및 차량 번호를 확인하세요. 둘째, 차량이 주차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좌우를 살피고 차례대로 하차하세요. 셋째, 휴게소 이동 시 출발, 주차, 후진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해요. 특히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차량 주변에서 장난치는 일은 없어야 해요. 넷째, 승차 후에는 인원을 꼭 파악하고 출발해주세요. 이것으로 즐거운 현장 체험 학습을 네, 학생 여러분 잘 시청하셨습니까? 여기서 영상에서 보는 것을 잘 숙지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받았던 유인물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건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의문사항이나 질문할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지 마시고 잘 메모해 두었다가 마치고 나서 이 교육이 마치고 나서 선생님께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위치는요, 평창군 용평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렇고요. 아시겠지만 부모님께도 여러분의 목적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발일에 몇 시까지 학교에 와야 되느냐 볼게요. 9월 2일 월요일에 우리가 이제 원래는 9시까지 등교지만 그날 이제 그 이동 시간 때문에 8시 50분까지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8시 50분까지 늦지 않게 운동장 스탠드에 반별로 모이면 되겠습니다. 와서 출석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 학생은 볼일을 보시고 이렇게 잘 모여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우리 학교 이제 운동장이 지금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운동장까지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는 아마 교문 앞 길가에 차도에 주차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짐을 잘 가지고 이제 버스로 줄을 서서 반별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오는 짐 있죠. 짐, 캐리어나 짐은 버스 아래쪽에 이제 짐칸에 두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짐은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 짐을 그대로 두어버리고 아무데나 이제 넣어버리면 30개의 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래 짐칸에. 그러니까 반듯반듯하게 테트리스 쌓는 것처럼 자신의 짐을 잘 넣어놓고 탑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료일의 도착 시간은요, 9월 4일 수요일에 이제 3시 반경에 아마 이제 학교로 도착을 할 겁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도착 예정 시간을 이제 학교에서 또 부모님께 이알림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물 볼게요. 준비물 미리미리 잘 챙겨서 이제 안 가지고 가는 거 없이, 없는 거 없이 잘 챙겨 가도록 합니다. 일단은 물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정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데 아무튼 자신이 이제 계속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물통,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생수 한두 병 정도는 이제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하게 입을 체육복입니다. 출발하는 날 우리 학교 체육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일정에 걸쳐서 운동하기 편하고 이제 움직임이 편한 그런 체육복 종류, 운동복 종류로 짐을 싸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는 날 당일 아침에도 이제 뭐 짧은 치마는 당연히 안 되고요. 짧은 너무 짧은 반바지라든지 아니면 딱 붙는 상의라든지 아무튼 때 봤을 때 조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옷은요, 일단 아침에 좀 과하다 싶으면 선생님께서 이제 갈아입게끔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부리고 이제 무슨 패션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제 움직임이 편한 체육복 종류로 챙겨오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는 강원도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나 밤에 약간 쌀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소매 옷이나 하나 정도는 챙겨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벌 양말, 빠뜨리는 사람 많습니다. 양말, 그 다음에 운동화, 그 다음에 혹시 슬리퍼류를 여분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앞이 막힌 슬리퍼여야 합니다. 앞이 막힌 슬리퍼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일단 그 활동 내에서는 운동화를 신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여분으로 뭔가 가지고 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앞이 막혀 있는 슬리퍼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속옷 잘 챙겨 오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개인 쓸 화장지나 그 다음에 물티슈 좀 챙겨 오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죠. 마스크 잘 챙겨 오세요.
그 다음에 세면도구 이거 빠뜨리는 사람 많은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호텔에 여행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면도구가 일체 비치된 게 없어요. 자신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치약, 칫솔, 그 다음에 뭐 샴푸, 그 다음에 뭐 린스 등등 여러분이 샤워할 때 필요한 물품들은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수건 마찬가지로 2박 3일 동안 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좀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도구 혹시나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하나 챙겨 오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먹는 약 있죠, 약 꼭 챙겨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멀미를 하는 친구들은요, 멀미약을 갈 때, 올 때, 2번 정도 먹을 수 있게끔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갈 때는 가기 전에 아침에 멀미약을 복용을 해서 이제 약효가 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분 비닐봉지도 친구들이 보니까 필요한데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선생님께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비닐봉지 정도 챙겨 오시고, 그 다음에 우산, 여분으로 챙겨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매점이 있는지 묻는 친구들이 많은데 매점은 없습니다. 매점 없고요. 자판기만 있어요. 자판기. 그래서 이제 음료 자판기와 그 다음에 과자 자판기 있습니다. 근데 뭐 음료 과자 자판기도 거기에 이제 그 물건이 다 이제 소진되면은 더 이상 뭐 중간에 채워주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필요한 거 이제 뭐 간식 같은 거는 미리 좀 챙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휴대 금지 물품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이제 은그람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사실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주류가 뭔지 알죠, 그죠, 얘들아? 주류 안 되고요. 담배 안 되고요. 라이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마약류, 위험한 게임 도구, 고가 물품, 인화물질, 흉기, 뭐 폭발물, 그 다음에 과도한 금전, 도박 도구 등등. 일단은 청소년이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지고 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헤어 고데기 얘기하는 친구들 많은데 화상의 위험 때문에 헤어 고데기는 가지고 오지 마세요. 대신에 이제 드라이기 필요한 사람은 드라이기는 가지고 옵니다. 드라이기 거기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커피포트 등 전열기구 안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부적절한 의류, 선정성이 높거나, 그 다음에 노출이 심한 복장, 그 다음에 활동에 불편을 야기하는 복장들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기타 이제 학생이 이제 생활하는데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도구 등은 절대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청소년이 소지하지 말아야 하는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즉시 수거 조치를 할 거고요. 해당 학생은 본교 교칙에 의거하여서 생활교육위원회 바로 회부할 거예요. 다녀와서 이 친구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회부합니다. 뭐 이렇게 몇 번 봐주거나 아니면 정립을 해가지고 이제 생교위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들은 한 번에 의해서 바로 생활교육위원회 회부하고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필수 준수사항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수련활동 하는 겁니다. 수련활동 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교육을 거기에 가서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교육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거기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잘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인솔교사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자의 그런 지도사항을 이제 성실하게 준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활동 중에 혼자서 어디 딴 데 가거나 아니면 뭐 위험하게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행 시에는 이제 운전자의 이제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하는 것은 여러 번 말해도 이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죠? 그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돌발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인솔교사, 지도교사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고, 이제 전반적으로 안전수칙을 항상 잘 지켜서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중에 이제 몸이 안 좋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활동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자서 그냥 단독적으로 뭐 이렇게 방에서 쉰다거나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인솔교사,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고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실에 가서 쉰다거나 어떤 조치를 내려줄 테니까 담임선생님이나 인솔교사께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정 중에서 이제 곳곳에서 숙소나 식당이나 아니면 휴게소나 버스 등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질서를 당연히 잘 지키시고 거기서 만나는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탈 때 버스 기사님께 인사 잘 하시고요. 마칠 때도 내릴 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잘 하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언행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이제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화목하게, 이제 즐겁게, 모두가 즐겁게 그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특히 좀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게 발병을 하고 있죠. 그죠? 수시로 손 잘 씻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후에 양치질 잘 하시고 아무튼 뭐 아무거나 먹지 말고요. 절대 간식 가지고 올 때 상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절대 가지고 오지 마시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그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안전지도사항에서 생활안전 보겠습니다. 자, 숙소에서 이제 여러분이 방을 다 배정했을 텐데요. 이제 숙소에서 배정받은 방은 자신이 방에 입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방 외에는 출입은 하지 않습니다. 방별 대표자 선발했을 거고요. 그죠? 무슨 일 있거나 할 때 그 이제 방장이 이제 연락 체계를 유지해서 이제 전달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숙소에 비치된 물품 불필요하게 이동하지 말고요. 자기 물건처럼 잘 아껴서 파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 후에 방에 들어가면 지도교사 허락 없이 이탈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거나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취침 시간 후에는 여러분이 다음날 일정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잠을 안 자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친구들이 또 이미 취침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절대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거나 일부러 잠을 안 자고 막 버틴다거나 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숙소는 청결하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숙소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약간 돌발 행동을 한다 하면 빠르게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셔요. 알겠죠? 안 그러면 모두가 위험해지거나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같이 막 이렇게 함구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학급별 식사 순서에 맞춰서 질서 있게 하고요. 식사 후에 자신이 식사를 한 자리에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잔반 정리, 자기가 먹고 남은 것들 정리까지 하는 거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생활관 배치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관이 이제 이렇게 배치도가 있습니다. 3층까지이고요. 일단은 1층 로비가 이제 출입구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요. 1층 로비가 있고요. 일반 친구들, 여자 친구들이 1층에 여기에 묵고요. 그 다음에 3반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방 4개 묵습니다. 그죠? 선생님, 담임선생님 여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실 1층에 있습니다. 어디에 아프거나 하면은 1층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층 올라갑니다. 2층에 가면요. 2층에 이제
여기 그 중간 로비를 기준으로 오른쪽 편이 여학생 숙소고요. 왼쪽 편이 남학생 숙소입니다. 자, 오른쪽 편에 이제 4반 친구들 여학생, 그 다음에 2반 친구들 여학생, 5반 친구들 여학생 이렇게 묻고요. 그 다음에 2층 왼쪽 편에 보면은 1반 친구들 남학생, 그 다음에 2반 친구들 남학생, 그 다음에 3반 남학생, 4반 남학생 이렇게 방 3개씩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가면 3층에 오른쪽에 이제 6반 친구들 여학생 방 4개, 그 다음에 8반 친구들 여학생 방 4개, 그 다음에 7반 친구들 여학생 방 3개 이렇게 배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는 6반 친구들 남학생 방 3개, 그 다음에 7반 남학생 방 3개, 8반, 그 다음에 5반 이렇게 이제 방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방은 5인실이고 침대가 5개 있습니다. 여러분 방에 뭐 4명 또는 5명 이렇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구 보겠습니다. 비상구는요, 여기 이제 중간 출입구에 비상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계단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계단이 있고, 여기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뭔가 이렇게 탈출하거나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요, 자신의 방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서 이제 대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2편에 여기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이제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속도가 느리고 천천히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하는 친구들 위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관 배치도 및 비상구를 알아봤고요. 다시 유인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안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 번 교통안전을 보지만 또 봐도 이제 중요한 거라서. 자, 차량을 탑승하게 되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저번에 그 아이스링크장 갔을 때는 뭐 10분 정도밖에 차량 탑승을 안 했지만 이번에는 거의 2시간 정도를 탑승을 하고 가게 됩니다.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 자신이 내린 버스의 차량 번호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휴게소는 매우 다양한 많은 차들이 같이 정차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버스에서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 할 때 주변에 이제 이렇게 달려오는 차가 없는지 차량을 반드시 잘 살펴보고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 차에서 내릴 때 의외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차된 차량 및 후진하는 차량까지 주의를 해서 이제 움직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차 내에서는 이제 너무 시끄럽게 하거나 아니면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자리를 이탈하거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마 창문이 열리진 않을 것 같은데 창밖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아니면 신체 부위를 창문 밖으로 내밀지 않습니다. 막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비상 탈출 상황 시에는 신속하게 하차를 하고요. 도로 밖으로 도로 안에 서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도로 밖으로 안전지대로 대피를 하시고요. 탈출구가 막히면 비상탈출용 망치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았듯이 유리창의 모서리를 깨고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제 그렇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폭력 및 성교육 볼게요. 절대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도 신체 폭력이나 금품 갈취, 그 다음에 괴롭힘, 따돌림, 언어폭력, 성추행, 성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정말 서로서로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다른 친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그 상황에서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녀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잘 지키시고, 특히 남자가 여자 방으로 가거나 여자가 남자 방으로 가서 절대 같은 방에서 있지 않습니다. 출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출이 심한 복장은 하지 마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수련 활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전화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그것도 이제 SNS에 올리는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의 사항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그죠? 절대 그런 행동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수련 활동 중에서 이제 이런 행동, 방금 말했던 그런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키면은 바로 이제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께서 오셔서 그 학생은 퇴소 조치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돌아와서 반드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이런 사항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류 담배 소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교사나 지도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 등등 이런 학교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 적발 시에는 활동 참여 금지시키고요. 바로 학부모님께 연락해서 공지를 드리고 학부모님이 이제 학생을 데리러 와서 수련원은 즉시 퇴소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돌아와서 학교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 및 징계를 받도록 합니다. 절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예방 볼게요.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물질은 가지고 오지 마시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 도착 후에 이제 대피 경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런 거, 소화기 위치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젖은 수건으로 이제 코와 입을 막고 고개를 숙여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대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 예방 볼게요.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식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도 이제 몸을 깨끗이 씻고 취침하도록 합니다. 불량식품 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식수 섭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건강 상태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오거나 열이 좀 나는 것 같아 느낌이 올 때는 반드시 선생님께 바로 알려주세요. 알겠죠? 혹시 이제 단순한 감기나 단순한 몸살이 아닌 법정 감염병에 이제 확진이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이제 격리 조치를 하고요. 이게 그 학생들이랑 다 같이 같은 또 숙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하고 이제 해당 학생은 부모님 인솔 하에서 퇴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또 이제 아프게 되면은 스스로도 힘들어서 이제 활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이제 가는 날까지 이렇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좀 무리하지 마시고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활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이제 교사에게 바로 보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부터는요, 이제 각종 응급 처치 요령이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다 여기서 쌤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학생들 각자 꼼꼼하게 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에는요 수련활동 일정이 있습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그 징수 관련해서 그 가정통신문 나눠줬을 때도 거기에 넣었던 내용입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에 어떤 활동들이 어떤 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수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은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교육 활동처럼 이제 거기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일정을 소화함에 있어서 핸드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분실되거나
아니면 또 뭐 다른 친구 사진을 뭐 찍거나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뭐 게임 같은 걸 하느라 이제 그 일정을 소화하는 데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하는 등등의 사안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단은 핸드폰을 일과 중에는 수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밤에 잘 때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잠을 안 자거나 그 다음에 그 밤에 조금 숙소 내에서 좀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취침 시에도 핸드폰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은 식사쯤 시간부터 이때쯤이랑 그 다음에 이 정비 시간 이때 휴대폰을 하루에 한 번 그때 부모님께 잘 있다고 연락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자랑 할 때는요, 이제 각 반에서 이제 필요한 몇 명만 이제 핸드폰을 받아서 사진을 찍고, 그 친구는 사진 찍은 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전송도 해주고 하는 것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 수거할 때, 이렇게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핸드폰을 낸다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단표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안내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질문이 있거나 하면 담임 선생님께 질문을 해 주시고 월요일날 늦지 않도록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즐겁고 안전한 수련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가람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많은 협조 바랍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